청년은 밸런스 있는 삶이 필요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죠? 괜찮아요. 청년 여러분의 고민을 듣겠습니다. 톡톡톡. 고민으로 두드리면 경험으로 답하는 여기는 내시 톡톡. 수취인 분명 4명이서 문을 함께 엽니다. 오픈 더 도어 톡톡톡.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회 청년의 날 기념 청년 소통 프로그램 내시 톡톡 수취인 분명 진행을 맡게 된 김정입니다. 네, 함께 진행을 맡게 된 강석일입니다. 저희 내시 톡톡은요, 청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고민과 사연을 듣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4분이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청년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고자 함께 모여봤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함께 듣고자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50분께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 참여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 8일 동안 천여 명의 청년이 일자리, 주거, 복지와 관련해서 청년재단과 혼족의 제왕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서 밸런스 게임 투표와 사연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하는 게스트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려주실 온라인 청년센터 박규수 기획운영팀장님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 기획운영팀 박규수 팀장입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대한민국 대표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으로서 청년 지원 정책과 청년 활동 공간, 청년 친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청년분들의 사연을 듣고 일일 멘토로서 경험이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우리 청년분이 한 분 나와 계신데요. 이 시간만큼은 청년을 대표해서 오늘 좀 진솔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현재 20대 그리고 30대 이제 사회초년생들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기타 청년분들을 대표하여 이제 최대한 생생하게 말씀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포부 멋집니다. 기대할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세 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자, 9월 셋째 주 토요일. 이게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정답. 네. 추석 연휴 앞둔 토요일이라서 굉장히 오래 놀 수 있는 날. 그런 거 말고. 사신 말고요.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여러분 바로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청년 발전을 위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2020년 9월에 제정돼서 올해 벌써 2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올해는 그래서 9월 18일 토요일이 바로 청년의 날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청년의 날을 맞아서 열리는 토크쇼인 만큼 청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고 진솔하게 많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에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저한테요? 네네. 네네. 이거 끝나고 6시 전이니까 네. 이제 짜장면하고 이제 탕수육 좀 같이 먹으러 가는 거죠. 네. 갔어요. 네.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소스하고 나왔어요. 네. 자, 이 소스를 탕수육에 찍어 먹는다. 찍먹이 웬 말입니까? 안 돼요, 안 돼. 구멍씨가 보네. 이따가 이제 같이 못 가는 걸로.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컨셉을 밸런스 게임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요런 거. 굉장히 유행하는 방식인 거죠. 예시를 한번 팀장님한테 네네. 드려볼게요. 부장으로 승진하고 월급은 동결되기. B는 대리로 강등되고 추가 수당 받기. 부장으로 승진하고 월급 동결하기. 아, 야망의 사나이. 명예, 야망의 명예. 사나이입니다. 센터장 노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요즘 청년들한테 유행하는 이 밸런스 게임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밸런스 게임 통해서 일자리, 주거, 복지 이 3가지 분야로 청년들의 투표와 사연을 함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정님, 일자리 주제로 먼저 함께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일자리 주제 밸런스 게임은 바로 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 고르기입니다. 자, A. 연봉은 높아요. 근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내 삶이 없는 회사. B는 워라밸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아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죠, 이거? 이거 밸런스 정말 잘 맞췄어요. 너무 고민된다. 극강이죠. 저는 일단은 최저임금을 못 견딜 것 같아요.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 고생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이직을 준비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세 분도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 둘, 셋. 세 분 다 A예요?
이 다 자본주의가 낳은 너무 네. 괴물들이시네요. 아니 왜 A 고르셨어요? 어떻게? 일단 뭐 젊으니까 좀 더 업무 누가요? 좀 청년. 왜 그러세요? 청년 입장에서. 아. 저는 만약에 그 나이라면 업무도 좀 많이 배우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A를 선택했습니다. 우상 씨는요? 저희 나이대에서는 워라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워라밸이 있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 A에서 먼저 경력을 쌓아서 나를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B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A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시간이냐 돈이냐 이 문제거든요. 네. 서길님은요? 왜 A인데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히말라야 올라갔던 사람은 도봉산을 뛰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빡세게 어.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게 쉬운 거구나, 이걸 좀 매운맛을 좀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봤어요. 세 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 최저임금 회사로 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 나쁘지 않아요. 네. 자, 오늘 밸런스 게임 주제와 관련해서 A, B 각각에 대한 사연이 접수가 됐어요. 자, 먼저 A. 연봉은 높은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호출하는 내 삶이 없는 회사를 선택한 청년의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들어오세요. 톡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A를 선택한 20대 청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이 많아도 연봉이 높은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 사회 초년생 시절 급여가 낮아도 편하고 칼퇴하는 회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첫 입사도 그런 회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나 제가 언제라도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죠. 나중엔 내가 이 정도였나 라는 회의감마저 들더라고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완전 사랑꾼이셨어요. 그 사랑을 왜 직원들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자꾸 개인적인 일로 소환하시고 나중엔 하소연도 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퇴사할 때 마지막 모습도 좋지 않았습니다. 최저 시급에 비전도 없는 곳은 편할진 몰라도 업무적으로 배울 게 없고 저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져요. 저보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도 많이 그만두셨고 그나마 오래된 흔히 고인물이라는 선배는 배울 게 없는 분이셨죠. 어차피 돈을 벌어야 한다면 몸이 힘들어도 좀 더 높은 연봉을 선택하는 게 저에게 보상이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연을 듣고 제가 든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능력 있으신 분이다. 일단 연봉이 높은 회사가 좋은 것 같아서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셔서 아니야? 이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일단 멋지다. 그럼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아까 돈 얘기, 창업 얘기, 계획 얘기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분은 자존감의 얘기도 해주셨어요. 비전 없는 회사에 가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좀 설득이 되는데요. 저도 그 포인트에서 하나 발견을 한 게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나 내 커리어의 상승 이런 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배울 게 많으면서도 좀 몸은 편하고 싶고 돈도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지금 함수들을 하나씩 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산 씨는? 일단 배울 게 있다 없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조금 업무 이외의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일단 사회 초년생으로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업무를 배우는 데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약간 자녀 시간들이 남다 보니까 네. 이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배울 게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아까 그 청년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일단은 결국에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사는. 그래서 어떤 그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같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하면 그 회사에서 충분히 꿈과 어떤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B를 선택한 사연 얘기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워라밸은 좋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비전이 없는 회사를 선택하신 청년의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어오세요. 톡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번아웃에는 장사 없다고 생각하는 30대 청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B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는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자주 있었어요. 저의 직무 특성상 해외 지사와 회의가 많았는데요.
시차가 달라서 저녁 6시는 퇴근 시간이 아니라 가장 바쁜 시간이었고 회의가 길어지면 다음날 새벽에 퇴근할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퇴근하면 씻지도 않고 그대로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오후 퇴근하고 신촌 거리를 지나가다가 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갑자기 서글퍼지더라고요. 처음 직장에 입사했을 땐 퇴근하고 자기계발도 하고 주말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해야지 생각했었는데 결국 저는 대상포진에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고 돈과 성공보다는 저를 선택해서 퇴사했습니다. 이후 직장은 최저임금이어도 워라밸이 보장되는 곳으로 선택했고 저는 지금 이전 직장에 비해 훨씬 행복합니다.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B 사연 듣고 세 분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다 일단 자기 반대 상황을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경험에 비추어서. 네. 팀장님 어떠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A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B 사연을 좀 중심 있게 봤는데 사실은 그 특수하잖아요. 회사가 이제 해외 지사가 있기 때문에 뭐 주말이나 야간에 뭐 특수하게 이제 업무를 했던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회사라면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워라밸도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각자 개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희 씨는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무역회사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희 팀은 아니었지만 이제 다른 팀 분들이 이제 미국 쪽, 이제 아메리카 쪽이랑 하시다 보니까 시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리님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10시에 퇴근을 해도 그분은 뭐 2시, 3시 이렇게 퇴근을 하시는 등의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좀 개인적인 발전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시간 이런 것도 이제 한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서 이게 추구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그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지에 달린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뉴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도 석포 터졌으니까 네가 다시 와줘야겠어. 지금 후배밖에 안 남아있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차는 없으니까 발로 빨리 걸어서 뛰어서 다시 가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싫지 않았어요. 워라밸이 무슨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내가 그 일에 좀 몰두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 달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한테 뭐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말씀하신 내용에 빗대어서 도움이 되는 팁 하나를 드리자면은 퇴근하고 신촌 가지 마세요. 거기 다 행복해.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퇴근하시고 저희 여의도 같은 데 가시면 다 같이 우랍니다. 다 같이 우래요. 여의도를 가세요. 여의도를. 아니 그럼 이제 진짜 꿀팁 좀 들어볼게요. 이번 사연들과 관련해서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까요? 청년들 고민들이 참 워라밸이나 뭐 임금이나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가서 일을 할 경우에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2년 이후에 1,200만 원이라는 뭐 플러스 알파 이자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목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인 기업들을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하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임금 분야와 그 다음에 일생활 워라밸이죠. 일생활 균형 분야와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분야 이 세 개 분야를 선정을 해서 매년 약 한 2,000개의 중소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청년 친화적인 중소기업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오시면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고 나에게 맞는 정책이라든지 나에게 맞는 기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밸런스 게임 투표 결과가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석임님 알려주세요. 네, 밸런스 게임 투표 총 1,000명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A. 연봉은 높지만 매일 야근, 주말 호출, 내상 없는 회사가 57.8%. B. 워라밸은 좋지만 최저임금, 비전 없는 회사가 42.2%로 나왔습니다. 약간 7-8% 정도 차이가 나지만 비등비등합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게요. 여러분 생각과 같으시네요, 다들.
네. 비슷하게 하시나요? 요 비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개인의 가치관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제 경력을 쌓아서 좀 더 높게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또는 경제적인 안정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각자의 선택이 이제 개인의 그런 심신 안정의 기초 같은 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완벽한 정리다. 최고였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네. 수 있다. 이상한 거 아니다. 네.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A와 B 중에 어디에 더 공감하시는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담과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길님, 밸런스 게임 주제 알려주세요. 두 번째 주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장 일주일 이내에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사가 가능한 집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집, 월세 전액 지원되는 반지층 원룸. 두 번째, 내돈내산 비싼 풀 옵션 오피스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제가 정말 표준적인 서울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서울에서 주거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반지층 원룸, 네. 옥탑방, 창문 없는 고시원, 와. 3종을 다 다녀봤어요. 무적이다. 야, 이거는 이게 이 시대의 청년이구나라는 거를 정말 온몸으로 한번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내돈내산 비싼 풀옵션 오피스텔 갑니다. 이미 너무 많이 할 거 다 살았어요. 해봤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좀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팻말에 들어가지고 아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A가 월세 전액 지원되는 반지층 원룸, B는 내돈내산 비싼 풀옵션 오피스텔입니다. 어떤 데서 살고 싶으신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A 둘, B 하나. 역시 이 경험은 완전 A 알잖아. 저거 뭔지 알잖아. 엄청 힘들거든. 청년의 마음. 청년의 마음입니다. 그럼요. 청년의 마음이 비싼 풀옵션 오피스텔이라고요? 그럼요. 청년의 마음이. 선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원룸에서 지금 산 지가 거의 5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바퀴벌레 이런 친구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런 다리 많은 애들. 가끔 이제 그런 조그만한 나방 같은 친구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날기도 이런 해요? 애들이 이제 이름도 몰라? 거기 나오는 애들은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모르는 애들이 나오면 되게 혼자 사는데 되게 곤란해요. 못 잡잖아요. 그러면 못 잡는 날은 잠을 다 잔 거예요. 그냥 쉽게 네. 얘기하면 그냥 위드 바퀴벌레예요. 네, 같이 네. 사는 거야. 아. 그냥. 예. 그래서 오히려 걔네 집에 내가 사는 걸 수도 있어. 어쩌나. 그쵸, 예. 네. 바퀴가 점령했고 맞아요. 제가 들어가서 세입자, 네. 2차 세입자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제발 깨끗한 환경. 그래서 정말 이제 피가 철철 나더라도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오피스텔에 가겠습니다. 네. 팀장님은 좀 열악한 환경에서 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고향이 지방이라서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는 거의 반지하에서 생활을 했죠. 뭐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원룸, 그다음에 오피스텔까지 같이 이제 생활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이라면 저는 그냥 월세가 지원되는 일단 주거 거기서 생활을 최초 해봐야지만 사실 아까 첫 번째 사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세이브가 많이 되니까. 네. 작지가 않거든요. 당연하죠. 네. 월세도 저렴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서울은. 갑자기 제가 조금 낭비벽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사치스럽네. 아직 서울 생각 듣더라도 좀 이까번쩍하게 살고 한번. 네, 깨끗하게 그렇죠. 네, 우리 게스트분들의 다양한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주거에 관련된 사양도 정말 다양합니다. A. 월세 전액 지원되는 반지층 원룸을 선택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사연 들어오세요. 톡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A를 고른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사회인이 되면서 일과 독립, 그리고 사회 안전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죠. 언젠가는 경제적 독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 되었습니다. 집이 주는 의미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잠시 머무는 집이라면 월세 전액 지원되는 곳이 나을 것 같아요.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집이라고 안 불러요. 방이라고 불러요. 내 짐이 있는 곳, 내 침대가 있는 곳,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저도 사실 같은 마음으로 선택했었거든요. 월세를 지원받으니까 원래 내려던 월세를 좀 저축을 한다든지 안 가겠다는 게 아니고 좀 나중에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사연 많이 들으시죠? 저희 직원들 중에 일단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집이 주는 의미는 지금 거의 뭐 퇴근해서 잠깐 자다가 다시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요즘.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B번이죠. 내돈내산 비싼 풀옵션 오피스텔을 선택한 청년의 사연도 함께 들어볼게요. 사연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를 선택한 청년입니다. 보통 집은 안식처라고 하잖아요. 집의 컨디션이 곧 내 삶의 컨디션을 좌우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초년생 시절 돈을 아끼겠다고 반지하 원룸에서 살았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은 집에 들어가도 휴식이 되거나 편안한 느낌이 없었고 어서 이 집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창문이 없다 보니 햇살도 들지 않는 환경은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뷰 맛집은 고사하고 저희 집 뷰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신발만 보이는 신발장이었어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개미들에 밤에는 현관문 밖으로 행인들의 소음까지 절 힘들게 했습니다. 장마 때 창문부터 벽으로 퍼지는 곰팡이는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살아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정말 살아봐야만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더 주고 2층 이상의 방을 구할 걸 후회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비해 저렴해도 돈 주고 불편함과 불만을 산 기분이에요. 집을 구할 때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환경이란 걸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반대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신발 뷰. 맞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요즘은 이제 방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방 같은 느낌인 거예요, 요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요새 코로나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집에 그런 깨끗함, 청결함 이런 게 되게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집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사연들 참 굉장히 흔한 사연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청년이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제도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팀장님. 일단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보금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공장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라든지, 그거 수요상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지방 청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또 하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들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공공 및 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9세부터 30세까지 이런 지자체에서 많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대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역시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 카테고리 중에 주거금융이라는 그런 유형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한번 우리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밸런스 게임에 대한 투표 결과도 함께 알아봐야겠죠? 정님. 네. 자, 주거 부분에서는 A. 월세 전액 지원되는 반지층 원룸의 응답률이 42.1%였고요. 또 B. 내돈내산 비싼 풀옵션 오피스텔의 응답률이 57.9%로 나왔습니다. 한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생각보다 B가 높아가지고 월등하게 꽤 높아서 좀 놀랐어요, 저는. 산희 씨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집을 구할 때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면 2년,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한데
되게 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시거나 좀 이제 환경에서 좀 이제 예민함 이런 게 기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조금 힘드신 분들께서 아무래도 좀 더 B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A. 월세 전액 지원되는 반지층 원룸. B. 내돈내산 비싼 풀옵션 오피스텔. 자, 어디를 선택하실지, 어떤 청년의 이야기에 더 공감이 가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상희 씨, 이 우리 밸런스 게임 사연을 이제 사전에 계속해서 받았는데 오늘 지금 들은 두 가지 사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네네. 기억에 남는 거 좀 있을까요? 네, 주거와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담 중에 청년 주거 관련 지원에 3번이나 신청했는데 3번 다 떨어졌다는 사연이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네네. 이게 되게 생각보다 경쟁률이 되게 높아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여러 번 지원을 했는데 예비 순위에 올라가도 이게 그냥 정말 세월아 기다리는 거죠. 네. 뭐.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잠시 머물 곳이 아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생활의 질적인 측면도 좀 네, 고려가 그렇죠. 돼 있는지.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 지원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현실적인 주거 정책을 원하고 있어요. 또 청년 세대에게도 원룸이 아니라 투룸 이상의 행복주택을 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방이라는 게 음식을 해먹는 곳과 잠을 자는 곳은 좀 분리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김치찌개가 끓여놓은 게 냄새가 계속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정말 너무 그렇죠. 네네. 청국장을 못 먹는다니까요. 네. 고기도 나가서 먹어야 돼요. 맞아. 네네. 한번 튀어나온 그 침대 기운이 그냥 막. 아유. 에휴, 속상해라. 네, 아무래도 정말 주거 관련해서는 청년분들이 관심과 그런 고민 너무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연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정책 관계자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청년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는 복지 분야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복지 지원금이 적립된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카드 100만 원이 들어있고요. B. 제한 없이 아무 데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카드에는 8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뭐 준다는 것만으로도 좋기는 한데 땡큐죠. 네. 금액 차이와 업종 제한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제 의견을 아끼고 세 분 의견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오, 이번에 나뉘었어요? 네. 오, A, B, B. 오, 성일님은요? 왜요? 제가 사실 물욕이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있는 돈을 거의 다 먹는 데 씁니다. 앵겔리수가 엄청나게 매우 높아요. 높으시네요. 그래서 기왕에 생긴 꽁돈 안 먹어본 거 좀 먹어보겠다. 이렇게도 했을 지 않을까. 실컷 먹겠다? 네. 오, 어떻게 상희님은요? 저는 맨날 먹으러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람이. 그럼. 그러니까 좀 더 돈 자유. 사람이 아니에요? 돈 사람이 아니에요? 난 먹으러만 다니는데. 아니 100만 원으로 이제 밥을 이제 열심히 사 먹는 것도 사실 필요한데 이제 그 외의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자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B를 선택했습니다. 팀장님은요? 뭐 식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영화도 볼 수도 있고 카페도 갈 수도 있고 뭐 밥 대신에 빵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80만 원 가지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네. 이분 20만 원이면요. 한우를 5인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하지만 죄송하지만 서기님 네. 저도 B입니다. 네, 그렇구나. 아니 100만 원으로 계속 먹는 것도 물론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또 너무 먹다가 또 건강을 해칠 만큼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업종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B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청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A.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100만 원을 선택한 청년의 사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오세요. 톡톡톡. 저는 식비 지원을 택한 청년입니다. 제가 본 뉴스 기사에는
청년을 돕기 위한 재정이 태블릿 등 전자기기에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물욕을 채우는 것에 복지카드가 쓰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정적인 사례는 복지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식비 지원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 90만 원이 있는데 사실 사용하는 거 보면 50에서 60%는 식비 정도로 나가고 나머지 한 40, 50% 정도는 문화생활이나 도서, 그다음에 여행, 생일 선물 이런 걸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만 원을 가지고 식사 비용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개인에 따라 어떤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사 비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걸 선택함으로써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직원들이 복지 카드로 태블릿 PC를 샀다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블릿 PC를 사가지고 또 다른 분들은 식사 비용으로 100만 원을 쓰지만 또 본인은 식사 대신에 그 태블릿 PC를 사서 또 만족감이라든지 행복 지수들이 올라가서 본인의 어떤 신체 건강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복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사희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1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끼를 8,000원이라고 줬을 때 나눠보면 125라는 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정말 큰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냥 한 달 안에 무조건 이 100만 원을 사용해야 된다고 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 같아요. 왜냐면 100만 원을 솔직히 받으면은 다 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조금 너무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식비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줄여서 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뭐랄까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좀 더 아까 이제 B처럼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한이 있는 쪽이 아니라. 네, 100만 원은 식비로는 너무 많다. 네. 자, 그렇게 저희가 이제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100만 원 선택한 청년 사연을 함께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연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근데 20만 원 낮게 80만 원을 쓸 수 있는 이 카드를 선택하신 청년의 사연도 들어봐야겠죠? 사연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를 선택한 청년입니다. 식당에서 쓰는 100만 원도 좋지만 저는 실제로 식비를 그만큼 쓰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입장에선 생활비도 중요해요. 저는 예쁜 옷도 사고 싶고 자취를 하다 보니 생필품도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용품 같은 윤택한 삶을 위한 비용도 중요하더라고요. 복지카드라면 말 그대로 넓은 의미여야 하죠. 행복을 위한 게 복지 아닌가요? 상상이지만 80만 원으로 뭘 해야 할지 벌써 정해지네요.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외식은 어려워요. 집에서 집밥을 해 먹어도 되니 건강한 식습관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식비로 치중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두 사연 다 정리를 해보면 A 사연은 지속적인 복지 정책을 위해서 식비로 제한한 100만 원, 그리고 B 사연은 식비만으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삶과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업종 제한 없는 80만 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청년의 사연 세 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팀장님은 어떠세요? 참 저도 이제 B를 선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A라는 사연과 B라는 사연을 들었을 때 참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단은 저는 복지 포인트를 80만 원이나 90만 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1년 동안 저희는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한 3, 4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식비만 쓰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사연에서 청년이 얘기했듯이 어떤 생활비, 그다음에 이제 다른 본인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복지라는 개념을 아마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복지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두 사연을 들어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주변에도 이런 선택을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라고 하면 친구들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100% B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A는 식당 이용에만 제한이 되어 있고 B는 업종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복지는 이제 주시는 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만드는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의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에서 이 A, B는 많이 갈렸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생각을 해봤을 때 A는 약간 탔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느낌이 강하고, 밥만 먹어. 네, 밥만. 그렇죠. 네네. 밥만 먹어. 네. 이거잖아요. 네, 줬어. 끝.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든 사용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복지로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밸런스 게임을 1970년대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사이에 한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이만큼 발전했고 이 레벨로 고민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 아닐까라는 좋은 의미로 한번 해석도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런 사연들, 그러니까 이 복지 카드, 청년들이 자유롭게 뭔가에 활용할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 혹은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또 하실 이야기 했을까요? 그럼요, 하실 얘기 했죠. 네. 사실 그거 하나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제 만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이제 분기별로 55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사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고용부에서 진행했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올해부터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이제 변경이 돼서 더 확대가 되었죠. 물론 뭐 지원금도 좋지만 복지라는 게 사실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심리라든지 정신적인 것도 사실은 복지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청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는데, 마인드 드링크라고 해가지고 청년이 마음이 힘들거나 스트레스로 지친 청년들에게 이제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상담이나 뭐 이런 서비스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책들이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오시면 그런 다양한 서비스나 정책들을 활용하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복지카드하고 관련된 밸런스 투표 결과를 바로 말씀드려보면요. 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100만 원을 선택한 분이 25.3% 차이가 큽니다. 네,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80만 원 선택한 분은 74.7%로 와, 4분 중 3분이 100%는 아니네. 네. 네. 4분 중 3분이나 이 후자를 선택을 하셨어요.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러게요. 결과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예언은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8명 중에 1명인 걸로. 네.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얼추 맞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비를 선택하는 게 정말 현실적인 복지 방안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단언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A랑 B 중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식당에서 쓴다는 거 생각보다 정말 메리트가 없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네, 그런 선택이 그래서 25.3% 나왔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찬희 씨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거랑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실제에서도. 좋습니다. 자,
자, 끝으로 내시톡톡 수취인 분명은 저희가 수취인인 거잖아요. 사연을 받았으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제 답장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한 분씩 인상 깊었던 사연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연 있죠. 그러니까 일자리? 네, 일자리. 회사 선택하는. 네, 회사 선택하는. 네. 사실은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직장들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실 건데 그 중에서도 청년이라면 뭔가 도전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는데 그 도전이라는 그 단어에 맞게끔 꿈과 목표를 가지고 꼭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워라밸에 있든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받든 그다음에 내가 평생 직장을 가지든 간에 취업에 성공해서 꼭 청년들의 어떤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직장에 취업하셔서 그런 꿈을 꼭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희 씨도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주거 관련해서 이제 사연 주셨던 분 중에 이제 신발 뷰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른 탈출하셔서 깨끗한 데서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약간 네네. 오늘 재밌는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서길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뭐 마지막에 이제 복지 포인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각자 사람 사정이라는 게 또 영원하라는 법도 없고 또 참 상황마다 좋게 가다가도 참 어려운 시점이 생기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내가 적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오늘은 복지 카드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분명히 여러분을 위한 정책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 혹은 어디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꼭 우리 청년센터에 들러서 정말 여러분을 위한 제도가 하나쯤은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위안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괜찮아요 이러면서 멘트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밸런스 게임 뭐 재미로 여러 가지 해봤지만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걸 해야 되느니 저걸 해야 되느니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누구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라도 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괜찮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라도 좀 시원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답장이 잘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밸런스 게임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댓글 달고 선물도 꼭 챙겨가세요. 네, 지금까지 제2회 청년의 날 맞이해서 청년들의 고민을 밸런스 게임 통해서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말 이 두 번째 청년의 날을 함께 만드는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사연을 아주 진득하게 깊이 있게 또 들어볼 수 있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나누고 공유하고 더 퍼뜨리면서 공감대도 넓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시톡톡 답장 완료하면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내시톡톡 저희 넷이서 토크를 한번 나눠봤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 답장 완료해봤습니다. 청년의 날 함께 해봤습니다. 내시톡톡 답장 완료!